서혁지 원장님, 손목 건초염의 경우도 이렇게 손목을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인가요? 네, 맞습니다. 손목 건초염이 발생하는 부위는 특히나 엄지손가락 쪽 방향 손목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모든 손 움직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을 잡고자 할 때도 아니면 연필을 쓸 때도 엄지손가락이 없이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부학적 구조상으로도 이 엄지손가락 쪽으로는 다른 손가락보다 더 많은 힘줄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이 힘줄과 힘줄들이 서로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손을 이렇게 비벼보시면 금세 이 손에서도 열이 느껴지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을 움직이면서 손을 많이 사용하면 바로 이 손목을 지나가는 힘줄들이 마찰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고요. 결국 이게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똑같이 뭐 손목을 사용을 해도 손목 건초염에 좀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떤 분들에게 잘 발생을 하나요? 손목 건초염이 잘 생기는 분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이제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분들입니다. 아기를 안을 때 모유수유를 할 때 이게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이게 되잖아요. 그쵸. 이 꺾인 상태에서 그래도 10분, 20분 계속 이렇게 수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힘줄에 무리가 되면서 건초염이 잘 생기시고요. 또 집안일이 많은 주부분들, 그리고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이 많은 직장인분들, 또 이제 피아노나 기타 같은 악기 연주를 많이 하시는 음악인분들에게 잘 생기거든요. 결국 이제 손목 건초염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손을 많이 쓰는 분에게만 발생합니다. 결국은 직업병처럼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손목 건초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 분야가 좀 이런 증상에 노출되기 그쵸. 쉽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손목 건초염이 일단 발병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손 없이는 아무 생활을 그렇죠, 못하죠. 그렇죠? 맞아요. 세수도 못하고 하물며 이런 물컵을 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젓가락질을 하려고 해도 젓가락을 자꾸 놓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근데 여러 치료를 해도 이 막상 손목 건초염이 생각보다 쉽게 낫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병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절대. 병은 단순하게 힘줄을 싸고 있는 건초라고 하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병은 굉장히 간단한 병인데 이 손목 건초염이 발병한 다음에도 손을 계속 쓰기 때문에 염증 부위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쉽게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무릎에 연골이 찢어졌을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수술 이후에는 이제 이 악력이 떨어진다거나 역시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일종의 후유증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 정형외과적인 수술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손이나 발 쪽에서 하는 이런 말초 부위의 수술이 굉장히 또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술은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어떤 치료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보통 한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자분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게 1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염증이 반드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힘줄을 싸고 있는 건초부의 염증을 줄이면서 부종을 함께 잡아야지만 통증이 잡히게 되는데 이때는 소염 효과가 뛰어난 약침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리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이제 손상됐던 힘줄과 인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대 강화 효과가 있는 약침 치료를 하게 되고요. 3단계가 되면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일상생활의 통증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는 결국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손상됐던 힘줄들끼리 이렇게 달라붙어서 마치 흉터처럼 낳는 거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는 이제 그라스톤 테크닉이라는 걸 활용하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요. 추나요법 중에서 이제 경근 추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근력을 회복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추나 치료 방법인데 이 치료들을 단계별로 잘 이어가신다면 손목 건초염 해결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환자마다 치료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잡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목 건초염이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증은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도 이 손목 건초염으로 산모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그리고 주부 어머님들도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손목 건초염을 치료하신 환자분들을 통계를 내보면 대략 한 12회 내외에 치료가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치료 기간은요, 실은 저희 의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어떻게 보면 좀 조절을 하는 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 이 치료를 하는 동안 손목을 아껴주시면 아껴주실수록 이런 분들은 빨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증을 우리가 줄여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손을 계속 사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면 염증이 주는 속도가 아무래도 쉬고 있는 부분보다는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12회 이상의 치료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이제 이 치료를 하면서 휴식을 잘 취해 주시는 분들은 12회보다 더 짧은 8회, 6회에도 치료가 꽤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치료를 할 때 다른 것보다 항상 휴식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직업병이다 보니까 또 이게 무작정 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적어도 일을 하실 때만이라도 좀 강력한 고정 효과가 있는 보호대를 차시는 게 좋은데요. 이럴 때는 그냥 아래처럼 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하죠. 네. 벨크로 방식으로 이렇게 좀 더 손목을 고정시켜주는 이 보호대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시는 게 그나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